어제 저녁이죠.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던 대북 특별사절단이 조금 전에 평양을 떠나 곧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한 특사단, 과연 어떤 성과를 안고 왔을까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죠.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이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특사단의 목적이 뚜렷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한테는 의미심장하게 이제 와닿았는데 예.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와 그 안전 보장 문제를 그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 의견을 교환했다. 네. 뭐 이런 내용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북측 표현에 빌리면 아주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평화 보장 문제,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건데 결국 이 그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문제 네. 여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 비핵화 의제가 이 안에 이 표현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예. 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수석 특사를 맡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과가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문제라고 하는 그 문구에 지금 녹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남북 고위급 회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쭉 이끌어오면서 예. 큰 두 개의 이제 주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분하고 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부분이죠. 예. 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그 부분 속에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왔고 예. 또 북쪽에도 그렇게 전달을 해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 내용이 결국은 이제 그 비핵화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고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 문제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관련해서 핵심 문제는 비핵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특사단이 도착해서 아마 이제 브리핑을 할 예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평화라는 이 표현 속에는 비핵화 의제가 핵심 의제다 이렇게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저희가 그 브리핑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비핵화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앞서서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특사단이 특별 사절단이죠. 들어와서 뭐 공동 언론 보도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뭐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정의용 대북특사 수석 대표가 가기 전에 명확하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의제를 갖고 간 거죠.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결국은 미북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대화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전향적인 어떤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고 뭐 필요하면 또 설득을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이제 남북 관계가 평창을 통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남북 정상회담까지를 어떻게 하면은 또 순조롭게 이어갈 것인가, 네.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제 두 가지 목표인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첫 번째죠. 비핵화가 과연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인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한국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오자마자 우리 정영 실장이랑 지금 서훈 원장이 다시 미국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깊이 있는 내용들은 미국과 가서 좀 더 상의를 하고 북한의 입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한국이 중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좀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큰 원칙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예. 예. 청와대 관계자가 대북 우리 특별 사절단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접견 결과에 대해서 협의라고 해야 할지 합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실은 이걸 놓고 이제 기자들 사이에 좀 이렇게 전망이 엇갈렸는데요. 공동 보도문이 나올 것 같다. 이거 분명하게 합의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 보니까 공동 보도문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저는 일단 과거 전례에 좀 비춰봤을 때. 공동 보도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이 비핵화 이슈는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민감한 이슈고, 예. 비핵화를 어떻든 그 의논하고 우리 남측하고 의논해서 뭔가 이제 북측, 그 미국 측하고 이제 대화할 의제인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이해는 하고 있지만, 예. 미국 입장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합의와 협의라는 표현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합의를 했다면 이게 문건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구로 나오면 당연히 공동 보도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부분 같은데, 예. 뭐 물론 이제 그 특사단이 도착해서 이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 문제를 협의를 했다. 협의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비핵화 관련된 입장이 이전보다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좀 전향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우리 그 특사단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협의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제 합의문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북한 측에서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으로 보면 일단 이 비핵화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예. 협의는 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뭐 알려진 그 진실이 아닌가, 팩트가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예. 판단해 봅니다. 예. 예. 일단 청와대도 북한이 우리 특사단을 대하는 어떤 태도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많이 좀 준비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소감을 전했는데 북한도 이번 특사단 방문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뭐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를 좀 놀라게 한 것은 물론 이제 사전에 지난번에 김영철이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랑의 그 만찬을 우리 문 대통령이랑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원래 동선이라든지 또 그 만남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번에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만찬을, 그것도 장시간 4시간 이상을 만찬을 예. 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 자체, 그 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충분히 밝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평창 때 다 확인을 한 것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을 보낸 것 자체가 저는 한국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였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도 분명히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뭐 근데 핵심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두 가지 트랙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 북미, 미북 대화의 비핵화 대가 선순환이 돼야 된다. 네. 결국 정상회담도 이번에 핵심이 지금 이런 상황에선 정상회담이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사단이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고 이번에 가서 과연 얼마만큼 어떤 전향적인 입장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같이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됐고 협의가 됐던 이끌어냈느냐가 아마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뿐만 예. 아니라 또 북한 조선중앙TV라든지 노동신문 같은 데서도 이번 특사단과 관련해서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 주민들과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중앙TV가 방송을 했고
또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자세하게 그 우리 특사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면담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협의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다 밝혔죠. 예. 북한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이제 그만큼 북한이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물론 그것은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18년을 민족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 전방위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표명이 된 거고요. 이제 그 일련의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대북 특별 사절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한 이후 양측의 발표 내용을 보면 좀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매체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로부터 순회 상봉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상회담이죠. 예. 정상회담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었고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남한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강조하는 게 지금 비핵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언론 매체 내용만을 본다면 비핵화에 대한 그 면담 내용은 지금 전혀 실리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이제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는 용어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거의 이제 금기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이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고 이제 또 명기를 했고 헌법에.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고도화시켜 왔고, 예. 또 지난해는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비핵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홍보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물론 남북 관계가 일정하게 진전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비핵화를 한번 협상 의제를 올려놓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이 얘기를 북한 체제의 속성을 고려하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용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볼 때 그렇다면 이게 비핵화가 정말 이게 불가능한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북한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북한을 볼 때는 항상 이 공식 영역과 이 비공식 영역을 이게 다르게 봐야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어떤 입장과 성명하고 또 비공식 영역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늘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체면이라든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은 비핵화 회담을 수용 안 한다. 그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또 노동신문에서 계속 지금 우리는 핵이 우리 체제를 유지하는 보금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 핵 보유를 강조만 해서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이 핵 문제를 다루어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이 고립 상황을 탈피를 해야 되는 또 중요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이제 남북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보수 정부 10년 동안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북한은 굉장히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정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에서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 집중을 해왔다면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한의 최소한의 신뢰를 만들어 놓고 미국을 한번 상대해 보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해 보자는 게 결국은 자기들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 비핵화 대화라는 것도 이 들어가려니까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을 좀 낮추는 데 필요한데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문턱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거고, 예.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미국하고 대화할 때 문턱을 좀 한번 낮춰보자. 문턱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 비핵화의 수준이 너무 높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의 어떤 그 미국과의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해서도 좀 문턱을 낮출 필요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비핵화라는 가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이 드는 서로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았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친서는 공개를 할 수 없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친서기 때문에 예. 아마 문 대통령 본인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자도 그 내용을 볼 수는 없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확인을 했겠죠. 네. 역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한 것은 우리 문 대통령만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가능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쨌든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 결국 이 민족의 경사가 잘 큰 이 민족의 중요한 일을 잘 마치게 됐다라는 거에 이제 감사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의 의지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응할 그런 용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가 핵심인데 결국 남북 관계 개선과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 저도 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비핵화라는 단어는 안 쓸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특별사절단이 와서도 얘기했던 비핵화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것을 충분히 암시하는 네. 함의를 갖는 단어들을 쓰겠죠.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북한 같은 경우에 조선 반도의 평화 뭐 그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예. 물론 이제 우리 그 친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겠죠. 뭐 우리 대통령이 여러 번 확인한 것처럼 결국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미북 관계, 미북 대화를 필요해서 결국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아마 좀 잘 포장된 말로 네. 적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서와 관련해서 제가 좀 흥미롭게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네. 이게 문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작성을 했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위중한 시기고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 관련해서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남북간 개선에 대한 진정성도 충분히 알려주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도 지원한 데 대해서도 물론 감사 인사를 하겠지만 예. 우리가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왜 이게 북한이 이제 어떤 조치를 이게 취해야 되는지 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네. 거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는 그 높은 수준의 어떤 진정성을 글로서 표현해서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소통도 하면서 뭔가 설득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틀에 박힌 인사말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절절하게 와닿는 그 표현들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이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높게 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과 편지를 통해서지만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정말 절실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 평화 속에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 우리가 남북한에 함께 생존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저는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저는 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 지금 뭐 두 분의 말씀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친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적극적 협조에 대한 그 감사, 의례적인 뭐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이제 핵심적인 남북한 사이에도 북미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바로 비핵화 결단이고 북미 관계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둘이 엮여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간곡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을 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쪽에서.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좀 그 조바심을 가지고 빠른 어떤 그 성과를 이제 기대하는 뭐 그런 여론이 있는 건 또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관리해가면서 해결할 문제가 비핵화다. 그 한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북한은 이 핵을 물론 완벽한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 핵이라는 게 이제 이걸 실어 나누는 미사일 그 관련된 기술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직 그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성이 안 됐을 거다고 뭐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뭐 팩트로 우리가 사실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오늘날 이 기술 수준, 이 완성 단계까지 이르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몇십 년이 걸린 거죠. 25년이 걸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25년 이상 됐다고 보거든요. 93년 NPT 탈퇴한 이후부터 그 이전부터 본격화됐다고 이제 본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예. 핵 개발 역사를 보면 거의 60년대부터 이 핵을 개발하는 준비들을 해왔거든요. 예. 관련 시설들 또 설비들 기술들을 이제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고 이러면서 이 기술이 고도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도 완성하지 못한 걸 이제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이 완성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은 그 자기들의 정권의 생존과도 관련돼 있지만 이 핵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을 했다 이겁니다. 네. 예. 응? 그런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핵을 포기하라? 그런 요구를 한다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과거 정부에서는 늘 이제 그 비핵화 그 협상 과정에서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를 하면 어떤 보상을 하겠다. 특히 이제 경제적 보상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협상을 해왔던 거죠, 사실은. 네. 해왔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그 집중해오고 많은 비용과 희생을 들여가면서 만드는 핵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뭐 한두 달 사이에 우리 진짜 핵 이상 더 이상 뭐 가지지 않겠다 이런 이 표현이 나오기를 그런 의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이 어려울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특히 군부를 결속시킬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런 위협을 계속 늘 받아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핵 개발을 그러니까 핵 개발의 명분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인데 그래서 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아직 여전한데 아직 그대로인데 오히려 더 이제 그 맥시멈 프레셔라 그래갖고 최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핵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양보하겠다 예.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는 걸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이 예.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 워낙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숙제가 아닐까 싶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이와 함께 북미 대화와 관련된 문제도 저희가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까지 보고 왔을까요? 임 교수님 말씀에 아마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어려운 문제죠. 오랜 기간 거의 뭐 30년 가까이 지금 본격화된 지 가까이 25년을 오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는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거고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디팩터 핵 보유국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최소한 한국과 또 일본과 괌 정도에 대해서는 실전 공격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우리 문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이른바 레드라인 그것은 결국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갖췄느냐 마느냐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판단하기는 아무리 뭐 빠르면 올 상반기 그리고 올 연말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뭐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핵 무력 완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량 생산해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제2 공격 능력까지 이제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훨씬 더 핵을 포기시키기 힘든 상황이고 네. 또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는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간만을 놓고 본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북한의 핵 위험에 노출된 상태고요. 미국도 연말까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역으로 북한은 그러면 시간이 있느냐? 북한도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에부터 통과되기 시작한 유엔 제재 결의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결의안들이 통과가 됐고 네.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독자 제재안들이 지금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참가를 하고 남북 대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북한한테 부과되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그만큼 북한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 우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인정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북한 측의 입장에서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돌파구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일종의 대화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전히 그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대화의 문턱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좀 짧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귀환한 이후에 8일 날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할 텐데요. 자, 어떤 입장을 갖고 가야 미국을 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대화 문턱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이제 비핵화 의지를 밝혀도 행동으로 보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그 4시간 12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내용을 아마 충분히 아마 북쪽에 아니 이제 미국 쪽에 전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과 다른 북한의 모습을 설명해야 그래야 이제 미국이 인정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이 북한 쪽하고 이미 그 많은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비핵화 관련 입장은 미국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하고 이번 우리 특사단의 방북 이후에 달라진 게 뭔가를 그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협상을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대북 특사단이 들고 오게 될 보따리에는 어떤 성과가 들어 있게 될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